그 혹시 저 가져오신 상품은 뭐예요? 이거 가져온 상품은 제가 젓가락인가요? 뭐지 이게? 구매 대행으로 이 상품 하나로 월 매출 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 대행과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28살 헨리라고 합니다. 지금이 이제 19일인데 오늘까지 대충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 3천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월말까지 하면 거의 한 4천은 생각하고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은 마진이나 순수익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4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순수익 같은 경우에는 3천 기준으로 한 1,200만 원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진율이 높은 이유가 저번에 일부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남들이 안 하는 주문 제작 상품이나 이런 걸로 마진율을 좀 더 많이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혹시 뭐 좀 다른 마진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판매하는 것보다 대량으로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량으로 많이 판매를 할 경우에는 배송비를 상품가에 녹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개를 한 번에 주문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배송비가 마진으로 붙기 때문에 네. 마진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상품을 선정할 때도 약간 복수 구매가 잘 이루어질 만한 상품들 많이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시로 좀 뭐 있을까요? 예시로 얼마 전에 판매가 됐던 제품이 있는데 전원주택 대문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 대문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네. 펜스나 주변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옵션에 추가를 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 때 여러 가지 상품을 같이 사게 만들어 네, 버리면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가격에 다 배송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합쳐서 보내면 배송비가 많이 추가는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싹 다 마진으로? 네, 그러면은 지금 사입이랑 구매 대행을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두 개 비율이 좀 어떻게 되나요?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매출이 나오고요. 네. 사입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짜 괜찮네요, 구매 대행 쪽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소싱할 수 있는 방법이 헬리님은 일단은 중국어를 좀 잘 하시니까 뭐 주문 제작이나 네. 아니면 뭔가 대량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상품을 많이 선정하거나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네. 모든 이제 셀러들이 사실 40% 이렇게 남기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어떻게 소싱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상품을 소싱을 하다 보면 그 상품 옵션에 네. 기타 상품은 문의 주세요, 기타 사이즈를 문의 주세요 이런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절대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옵션에 추가를 해서 네. 넣어주게 되면 이 상품을 구매를 하러 오셨던 분들도 이 문의를 주세요라는 이걸 보고 또 다른 상품들도 저희 업체에서 또 구매를 하게 되니까 네. 좀 더 마진율도 그렇고 구매 대행이라고 보면 사실은 단골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지속적인 단골 고객님을 만들 수 있는 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헬리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네. 대부분 뭐 문의를 달라, 단도를 만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구매 대행에서 전부 CS는 피해라, 구매 대행은 단골 장사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히 이걸 반대로 해가지고 그걸 오히려 마진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맞습니다. 네. 좀 신기한데요. 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소싱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조금 알고 싶어요. 우선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먼저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키워드대로 타오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상품을 검색을 할 때 네. 상품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을 하면요. 일단은 키보드 진열대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의 용도라고 해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단가가 좀 비쌉니다. 키보드를 진열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품들을 보면 1차적으로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마진율이 얼마 잘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진열대라고 검색을 하지는 않고요. 네. 선반, 네. 다용도 선반, 컵 선반, 찻잔 선반 이렇게 검색을 해서 네. 키보드 진열대의 사이즈와 유사한 제품들을 네. 추출을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해서 다만 키워드는 키보드 진열대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신하다고 느껴지는 게 네. 찻잔 진열대 하면은 상품이 전체적으로 싸면은 키워드 진열대라는 국내에서 검색했을 때 상품들은 다 비싼데 네. 저는 싸게 올릴 수 있으면서도 네, 맞습니다. 항상 반면에 또 마진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되게 참신한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로 그 키보드 진열대를 이렇게 먼저 키워드를 추출하셨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좋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이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상품이 좋다고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처음으로 저희가 네이버에
대해서 먼저 검색을 해봅니다. 해외 네. 구매 대행 상품이 있는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 그 상품의 가격을 먼저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가격을 봐서 경쟁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먼저 네, 가격과 여러 부분에서 경쟁이 합당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중국 내에서 네, 소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저 가져오신 상품은 뭐예요? 이거 가져온 상품은 제가 젓가락인가요? 뭐지 이게? 이게 구매 대행으로 이 상품 하나로 월 매출 800만 원 정도 나왔던 제품. 이게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60%. 뭐 하는 거예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최초로 그 구매 대행으로 판매했던 상품인데요. 그 게이밍 젓가락이라고 하거든요. 게이밍 젓가락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게임을 할 때 과자나 뭐 젤리 같은 거 먹을 때 네. 손에 기름이 묻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착용을 해서 하면 그 마우스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과자는 어떻게 먹어요? 과자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찝어서 네. 뭐 휴대폰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 네. 통화를 한다거나 마우스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손에 묻지 않으니까 게이밍 네. 젓가락으로 판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이런 제품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그 게이밍 젓가락이라는 키워드가 네. 그때는 월 검색량이 한 50에서 100 정도밖에 안 됐던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게이밍 젓가락이라고 제가 타오바오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런 상품은 존재를 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 젓가락 그리고 젓가락 교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 상품이 딱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게이밍 젓가락으로 활용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판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이것도 약간 키보드 정리대 같은 개념으로 찾으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입도 같이 병행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사입을 병행하는 이유는 구매 대행으로도 잘 팔리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입으로 진행을 했을 때 네. 훨씬 더 잘 팔린다는 확고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혹시 확고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구매 대행을 오랫동안 진행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꾸준히 잘 나가는 상품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런 상품들이 판매가 될 때면 항상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 국내에서 사입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입을 해서 해외에서 오는 배송비도 마진으로 챙길 수도 있고 좀 더 빠른 배송을 진행할 수 있게 좀 더 고객님들께서 많이 구매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 잘 되던 상품 10가지와 제가 판매하고 싶은 사입 제품을 10가지를 총 사입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10가지 중에서 80% 이상은 거의 매출도 나오지도 않았고 재고로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었던 상품은 실제로 맞습니다. 거의 다 실패했다. 네, 거의 80% 이상은 실패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구매 대행으로 일정하게 주문이 들어오는 상품들을 제가 사입을 했을 때 최소 70% 이상은 그래도 구매 대행보다는 훨씬 매출이 많이 나온 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뭔가 키워드나 이런 경쟁도나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이 20가지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 내가 팔고 싶었던 것들은 잘 안 팔렸고 얘네는 또 잘 팔렸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유사한 제품들은 국내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아니어도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대체가 불가했던 이유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구매 대행 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다 사입을 조금 해보고 싶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구매 대행에서 사입으로 이어갈 때 그게 거의 70-80% 이상 성공률을 만들려면 어떤 기준으로 가져와야 될까요? 일단은 사입을 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는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판매가 이루어지면 1차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이 한 번 팔렸다고 해서 그걸 사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3번, 4번까지도 판매한 상품들은 분명히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그런 상품들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그 상품들 위주로 사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 달에 한 두세 개 딱 한 달 만에 이제 두세 개 딱 팔았다. 네. 그럼 바로 사입하면 되나요? 아니면 좀 오래 지켜보는 게 좋나요? 저는 좀 지켜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판매가 된 이유는 네이버에서 판매가 됐는지 쿠팡에서 판매가 됐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품 순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순위가 높아야 좋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순위가 높으면 좋겠지만 저희 같은 보통 구매 대행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이나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을 하기 때문에 네. 순위가 처음부터 높게 책정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낮은데도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들은 저희가 사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순위를 높인다면 훨씬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제가 구매 대행으로 하루에 한 개씩 꾸준히 판매가 되던 상품이 키워드 시즌성을 분석을 했을 때 4월부터 8월 달이 가장 피크였던 거를 판단을 해서 네. 그 전에 이 상품은 제가 사입을 진행을 하면 분명히 잘 팔리겠다는 확고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사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했는데 월 300개 정도는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사실 시즌성이라는 거는 당장 이 시즌에 급한 거잖아요. 네, 이 시즌에 맞습니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구매 대행으로도 시즌성을 하면은 잘 팔린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게 있는데 네, 맞습니다. 헬리님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하나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씩 팔리던 상품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시즌성으로 네, 맞습니다. 몇 달 뒤면 시즌성이 들어가는 상품이니까 네, 네. 이거를 사입을 해가지고 재고를 안고 네. 시즌 때 확 팔아야겠다 이 전략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에 거의 10개씩 네, 맞습니다. 한 달에 300개 가까이 지금 팔리고 네.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매 대행 때보다 마진이 이게 훨씬 좋아졌나요? 그래서? 마진율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배대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품 부피와 무게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배송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배송 기간이 구매 대행은 좀 긴 단점이 있지만 네. 사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국내에서 직발송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송비 부분에서도 마진으로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량으로 들고 오다 보니까 배송비가 하나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싸게 들어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대량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원가 자체를 또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진으로 챙겨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마진 얼마 남나요? 마진은 50% 남습니다. 50%요? 네. 사실은 듣다 보니까 그 사입을 되게 좀 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초보자라고 봤을 때 네. 그래도 좀 잘 팔릴 것 같다 아니면 이게 구매 대행에서 하나라도 팔렸다면 그냥 바로 사입으로 좀 진행을 해보는 게 더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사입을 급하게 진행하시는 것보다 네. 구매 대행을 통해서 상품을 여러 번 판매를 해보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해력과 인지가 저희가 생기다 보면 네이버나 쿠팡에서 저희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이 상품은 사입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 확고한 신념이 생기고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사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실제로 그 상품에 대해서는 7-80%의 성공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직원은 있나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3-4천 거의 혼자 하면 다 순수익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다음 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사입했던 제품 중에 네. 굉장히 키워드가 급상승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키워드를 제가 직접 펴서 사실 그 키워드도 제가 생각해낸 키워드는 아니고요. 네. 신기한 제품이어서 고객님께 제가 연락을 해서 이거 상품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에서 여쭤봤었는데 고객님께서 이런 제품에 사용을 할 거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제품과 용도가 달랐나요?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신기하네. 네, 그래서 그 손님분께서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그 키워드대로 제가 그 상품명을 변경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상표권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브랜딩까지 가시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게 되게 그 헬리님이 잘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혼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접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손님이랑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아예 캐치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캐치를 스스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다 보니까 완전히 전략들이 일반인들이랑 완전 다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나와서 되게 좀 꿀팁을 엄청 많이 공유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사실 많이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개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의 경쟁자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이렇게 공개해 주셔도 좀 괜찮으신가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동안 구매 대행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도 물론 많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도 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선하신 분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인터뷰 긴 시간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혹시나 이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